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푸드 아트 테라피 상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요리 심리 상담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담 종결 사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접수입니다. 이러한 접수는 전화 접수와 방문 접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전화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화로 접수하는 것을 바로 전화 접수라고 합니다. 내담자가 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전화로 처음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화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전화 상담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 치료실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전화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접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전화 접수 시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내담자는 지나친 요구와 전화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요리심리 상담사는 짧은 시간 안에 요리심리 상담사의 행위가 전문성이 있음에 대하여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요리심리 상담사는 단순히 내담자의 고통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할지를 아는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내담자에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접수 중 내담자의 상담에 지나치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 또 시간이 해결한다는 식으로 상담을 해가면 상대방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내담자가 상대에 대한 동기가 저하돼서 상담하려던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을 처음 하는 내담자들은 상담 과정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면 오히려 상담에 대한 동기가 떨어뜨려지는 역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나 상황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내담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긴급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요하는 내담자일수록 정보 제공만 받고 여러 상담실을 방문 상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문제 행동이 줄어들면 치유된 것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약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문제를 덮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화 상담 시 기본적인 정보만을 갖고 내담자의 상태나 장애를 단정하게 되면 오히려 내담자나 보호자들의 심적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비난받거나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국 상담을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 시에는 이 내담자의 상태나 장애를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방문 상담입니다. 방문 상담은 내담자가 직접 상담실을 찾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문 상담에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성인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있고 또 부모와 아동을 따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는 주 내담자가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어떤 위치에 누구인지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무엇이며 상황과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요리심리 상담사가 추구하는 이론적 접근 방법과 의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적인 접근에서는 가족을 모두 방문하게 하며 개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 면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의 경우에는 성인 상담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아동과 부모를 모두 만나보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족 구성원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부모를 모두 만날 때도 함께 만날 것인지 따로 만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요리심리 상담사의 몫입니다. 아동과 부모를 따로 만난다 할지라도 아동을 먼저 상담할 것인지 부모를 먼저 상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치료 프로그램 계획과 치료 효과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만나서 하는 것은 서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리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담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요리 심리 상담사는 추가적인 정보를 물어서 상담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되면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등의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원활한 상담을 시작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요리심리 상담사는 상담의 목적과 소요 시간과 요리심리 상담사의 역할과 내담자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내담자에게 따를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성공적인 상담의 가장 근본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요리심리 상담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담 과정 내내 내담자가 불쾌하지 않게 이해받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내담자가 요리심리 상담사의 준수사항을 따를 수 있다고 하면 상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상담 계약서는 나중에 생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요리심리 상담사와 내담자가 나누어 가집니다. 네 번째로는 계약서가 작성되면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리심리 상담사는 전문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내담자는 상담을 받을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뢰감 형성입니다. 요리심리 상담사와 내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음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요리심리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상담은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어떤 말을 해도 불신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담은 이어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신뢰감 형성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요리심리 상담사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또 요리심리 상담사가 내린 판단과 생각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요리심리 상담사를 항상 순수하게 대하고 따를 수 있는지, 요리심리 상담사가 제시한 사안을 실천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내담자가 요리심리 상담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말합니다. 요리심리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해서 일관적 성실성과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못한다면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상담 과정 내내 내담자의 감정, 태도 및 심년처럼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담자는 요리심리 상담사가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이 전달되면 요리심리 상담사를 보다 신뢰하게 되어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을 잘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 느낌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내담자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적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란 정성스럽고 진실된 품성을 말합니다. 요리심리 상담사는 상담 과정 내내 성실성을 가지고 상담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적 성실성입니다. 요리심리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시종일관 내담자에게 진실되고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신뢰로운 사람임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요리심리 상담사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말한 것이 진실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남을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리라고 예측되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솔직성이 오히려 나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 중에서 내담자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상담이 되려면 상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과 노력이 성공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상담에 대한 식견도 갖추면 대단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는 자연적으로 신뢰감과 나아가 존경심까지 유발하여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전문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내담자의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는 용어로 전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통계적 수치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하며 노동자 계층의 경우에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밝고 교훈적인 경험담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급이 높은 요리심리 상담사는 그들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해줘서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리심리 상담사가 내담자를 도우려 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를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 파악입니다. 이 푸드 아트 테라피는 결국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상담 목적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상담 시간을 줄여주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내담자에게서 상담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담의 목적을 쉽게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상담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조급하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대화 중에 내담자를 충분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유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내담자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봅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히 문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담자가 말하는 사실을 왜곡해서 상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가치관, 문제 등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야 합니다.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진솔한 내용 중에서 내담자가 가진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가 속한 신체적,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지, 내담자의 심리, 지적 또는 정신적 문제, 대인관계, 그리고 수준, 가족 환경, 사회 환경,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지만 명쾌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 유리심리 상담사의 철학이나 가치, 경험, 문화적 배경, 가족 배경 등은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행동변화 촉진입니다. 상담의 가장 핵심은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대로 행동을 변화시켜 가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유리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위담을 계속 일깨워주며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내담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요리심리 상담사가 아무리 변화를 촉진한다고 해도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한꺼번에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 있고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습관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사고하는 버릇 혹은 습관을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결국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사고 방식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은 길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일도 빠르게 갑자기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격이 급한
내담자는 상담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실천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실망을 느껴서 중도에 포기하려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담자에게 지금은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서 인내력을 갖고 상담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드백입니다. 상담의 마지막은 피드백 단계입니다.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상담의 목표를 세운 대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피드백 단계입니다. 피드백의 주기는 통상적으로 상담을 실시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1차 피드백을 하고 주기적으로 일주마다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피드백은 최종적으로 상담이 끝나는 날 하게 됩니다. 피드백의 주체는 내담자 자신이 할 수 있고 요리심리 상담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최종 피드백은 반드시 요리심리 상담사가 해야 합니다. 피드백의 평가 요소는 첫째로 지난 일주간 정한 자신의 이행 목표는 충실했는가? 둘째, 목표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가? 셋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점은 없었는가? 넷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의 방법이 지속되어도 좋은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가 등입니다. 피드백의 목적은 피드백을 통해서 단기 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 목표를 새로 수립할 때는 피드백의 결과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하여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종 피드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한 상담 과정이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 계약 기간 연장에 동의하거나 사안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담 종결입니다. 상담 종결이라는 것은 상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 종결은 내담자가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상담을 받지 않을 때 상담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상담을 정리하게 되면 내담자는 더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반대로 종결을 너무 늦게 해서 요리심리 상담사나 내담자가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결은 요리심리 상담사가 더 이상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또는 내담자가 나는 충분히 상담을 받아서 더 이상 받지 않아야 된다는 제안에 의해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종결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사고나 어떤 사연에 의해서 갑자기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종결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결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종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결 계획을 세울 때는 내담자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충분한 상담을 거쳤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상담을 종결할 경우에는 내담자가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때 내담자의 문제는
이제 요리심리 상담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요리심리 상담사에게 의뢰하거나 전문인에게 상담해서 상담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의 종료는 상담을 종료한 것이지 인간관계는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상담이 끝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담자의 변화를 점검해주고 격려해주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상담이 끝났다는 것은 요리심리 상담사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혼자 상담의 목표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상담이 끝난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은 꼭 면대면 만남이 아니어도 좋으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은 내담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요리심리 상담사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간은 대략 분기별 또는 월별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푸드 아트 테라피 상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